원주 은행나무 명소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황금빛 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기념물인 반개리 은행나무는 이제 서서히 금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양구군 최북단 해안면에서는 시래기 수확이 한창입니다. 시래기 수확에 맞춰 주말까지 시래기 사과 축제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수소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사업비를 투입해 투자사업 지원과 R&D, 기술 개발 등이 우선 지원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가을철 산림화재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대형 헬기를 한두 개 특수대응단에 배치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제 눈 닿는 곳마다 완연한 가을의 정취가 느껴집니다. 어느덧 11월의 첫 주말이 다가온 가운데 원주 은행나무 명소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황금빛 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소 300년 수령의 천연기념물 반개리 은행나무도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절정을 이루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대학 캠퍼스로 들어서자 노란 세상이 펼쳐집니다. 도로 양옆에 빼곡한 은행나무들이 마치 황금 터널에 들어선 느낌을 자아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푸르스름했던 잎사귀는 온데간데 없고 거리마저 온통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절정에 다다른 단풍이 금세 떨어질까 서둘러 사진첩에 담습니다. 1978년 개교 이후 매년 풍성함을 더해가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은행나무길은 시민들도 즐겨 찾는 도심 속 가을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 엄청 많고 유치원생들도 많고 수업할 때 단풍 계속 보여가지고 힐링 되고 있어요. 천연기념물 반개리 은행나무도 가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단풍이 절정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높이 32m, 둘레 16m가 넘는 압도적 규모의 눈을 떼지 못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나뭇잎이 물든 정도가 달라 거대한 나무를 한 바퀴 둘러보며 감상하는 것도 묘미입니다. 800년에서 1000년으로 추정되는 나무의 수령답게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물들어가는 모습에 사람들은 숙연함마저 느낍니다. 약간 노란 색깔, 완전 노란 색깔을 기대하고 왔는데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굉장히 멋있어요. 네. 저는 이 은행나무의 줄기 부분이 너무 멋스럽고 정말 대단한 생명력을 느끼는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번 주말 반개리 은행나무 일대에서는 각종 체험과 공연 등 축제가 열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원주 지역에 한 차례 비가 예보돼 있어 주말과 휴일 풍성한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이곳을 찾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양구군 최북단 해안면에선 시래기 수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시래기 수확 시기에 맞춰 주말까지는 시래기 사과 축제도 이어지는데요. 맛과 향이 좋은 시래기 맛보러 양구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해발 600m에 위치한 강원도 양구군 최북단 해안면 일대입니다. 무밭에서 무청을 잘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잘 자란 무청 윗부분이 한쪽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날마다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잎이 부드러워진 무청은 시래기가 되기에 적합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덕장에다 이렇게 널어서 말리는 거예요. 수확한 무청은 덕장으로 향해 건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양구 시래기가 생산되는 해안면은 움푹 파인 지형 탓에 펀치볼이라고 불립니다.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많이 불어 시래기 건조 최적지로 꼽힙니다. 아침 저녁으로 2달간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 부드러운 시래기로 거듭납니다. 주변이 1100m 이상 되는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형이다 보니 거기서 재배가 되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깨끗하고 아주 부드럽고 그러한 물건이 좀 나오는 지역입니다.
오는 주말까지 양구 해안면에선 양구 특산품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는 시래기 사과 축제도 열립니다. 축제 먹거리 부스에서는 부드러운 시래기를 활용한 국밥과 전 등을 선보입니다. 가을의 끝자락 펀치볼에 오셔서 시래기 사과 저렴하게 많이 구입하시고 많은 체험과 많은 공연 그리고 다양하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구군은 올해 농가 200여 곳에서 시래기 1000톤을 생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래기로 만든 국, 만두 등 다양한 즉석식품도 인기를 끌면서 양구 특산물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수소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수소특화단지는 동해 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특화단지로 동해 특화지구와 삼척 특화지구로 총 면적은 35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특화단지 지정으로 오는 2028년까지 사업비 3,177억 원이 투입되며 투자사업 지원과 R&D, 기술 개발 등이 우선 지원되고 기업 입주를 위한 정부 보조금 등이 지원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가을철 산림화재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대형 헬기를 환동의 특수대응단에 배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치인데요. 새롭게 배치된 대형 헬기는 3,000리터급의 대용량 물탱크를 장착해 대규모 산림화재 진화에 효과적이며 호이스트 장비를 갖춰 인명 구조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국정감사가 지난주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바쁜 국감이 끝난 후에도 활발하게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지역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요. 동해 부평고등학교 교사동 개축 사업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오는 2027년까지 3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평고등학교의 노후된 교사 1동과 교사 2동 개축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부평고등학교 교사 1동은요, 지난 1977년 지어졌고요. 교사 2동은 1971년 준공되면서 장기간 누수가 발생하고 벽체 균열 등으로 시설 개선이 시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부평고 교사동 개축을 위해 교육부는 물론 강원도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사업의 당위성을 꾸준히 설득한 결과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지역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요. 지난 28일 춘천 도시공간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 청년층 순유출로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춘천시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시민 삶의 변화와 도시공간 혁신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토론회에서 춘천은 위기도 있지만 깨끗한 자연환경과 넓은 면적, 그리고 GTX B노선 연장, 역세권 개발과 기업 혁신파크 조성 등 기회도 막고 있다며 도시공간 혁신을 통해 해법을 제시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허영 의원은 앞으로 춘천을 새롭고 강하게 하는 도시공간의 혁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끝으로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은요. 연근의 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평년 수익 3년분의 범위에서 폐업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이 평년 수익이 줄어들고 또 폐업 지원금도 감소해 감척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년 수익이 일정 기준액에 미달하고 해당 어업자가 주로 포획하는 어종의 어획량 급감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폐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 폐업 지원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척 신청을 유도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강릉 산림항공관리소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합니다. 강릉 산림항공관리소는 담수량 8,000리터인 초대형 헬기 1대와 KA-32 중형 헬기 2대를 배치해 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관할 지역 담수지와 이동식 저수조를 점검하고 드론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 단속과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오는 29일까지 한 달간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에서 도로 포장 개량 공사가 진행돼 통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한 달간 중앙고속도로 춘천 분기점부터 춘천 나들목까지 13km에서 구간별로 나눠 한 개 차로씩 차단한 채 공사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공사는 노후된 구간에 아스팔트 재포장, 신형 가드레일 설치 등 안전시설물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이 기간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서울 양양선 남춘천 나들목 또는 중앙선 홍천 나들목을 통해 국도 5호선으로 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1일 오후 9시 56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의 한 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가게 주인 A씨가 허벅지와 손바닥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알코올 램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 효력 상실 문제를 놓고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과 전교조 조합원 등이 물리적 충돌을 빚는 등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수능 경력차 방문한 양양고등학교에서 조합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 교육감은 교직원, 조합원 등과 뒤엉켜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조합원이 밀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교조 강원지부는 조합원은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신교육감을 밀친 것은 교육청 관계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전교조는 낙상 사고와 관련해 조합원을 다치게 한 교육청 관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올 연말부터 동해선 개통에 맞춰 관광객 경상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우선 트레인2 동해를 주제로 하는 SNS 홍보 이벤트를 펼치고 주요 관광지 등을 정비하는데요. 또 추암 여명 테마파크에는 다양한 야간 관광지 환경 조성 등 신규 관광객과 연말연시 관광객 맞이 준비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고성 화진포 일대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5일 오후 2시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립니다. 고성군이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의 당위성과 의미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이 미래 100년을 위한 도전이며 강원특별자치도 신성장 동력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천 사과축제가 1일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개막했습니다. 3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덤앤레드를 주제로 빨간 의상을 입으면 사과 구매 시 덤을 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이날 개막 행사에서는 용문에서 홍천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 착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태백시가 오는 15일까지 2024년 2학기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을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폐광지역 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1에서 5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학생회비와 기숙사비를 제외한 등록금 등을 학기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타 장학금 수령액은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